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네, 지금이 2022년 1월이니까 어떤 아이들은 3월이 돼서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아이를 처음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 보시고 얘는 월반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만 24개월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2살 이후에 아이들이 가는 그런 반에 가도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유예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애들은 주로 봤는데 얘는 좀 빨리 보내야겠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 병원에 상담받으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데 저렇게 얘기하나? 뭐 괜한 걱정을 하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또 좀 그럴만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원을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들어갈 반에 아이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서 조금 빠른 애들은 좀 큰 아이들 반으로 빼고 이제 얘네들 반 인원수를 좀 조정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깊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 유치원 사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왠지 우리 아이가 손해볼 것 같고 가서 잘 못 지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냥 보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내보고 잘 적응을 하는지 뭐 좀 지켜본 다음에 다시 생각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왜 빠른 몇 년생, 뭐 늦은 몇 년생 이런 이야기들을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 아들하고 딸이 전부 다 3월생이거든요. 3월도 초창기 앞쪽이니까 뭐 어디를 갈 때 대체로 꽉 채운 나이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뭐 빠른 년생, 늦은 년생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너무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릴수록 굉장히 체격이나 뭐 발달의 차이가 커서 어린이집 정도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1월 말 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꽁다리죠, 꽁다리. 제 동생은 4월 생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나이에 학교를 갔는데 제 동생은 이제 좀 생일이 빠른 편이고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글을 뗐어요.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 한글을 뗀 건 굉장히 똘똘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너는 한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라. 그래서 1살 빨리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늦은 생일의 아이였고 제 동생은 좀 생일이 빠른 아이였는데 1년을 먼저 보내버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늦은 생이 된 거죠.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나 동생이나 내가 학교를 빨리 가서 혹은 늦게 가서 특별히 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기억은 없고요. 제 아이들도 이제 크게 생일 때문에 이거 그것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럴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왜 얼추 학교에 가라 뭐 언니 따라 가라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몇 가지 이유로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발달이 급격하게 기울기가 급격한 시기가 있는데 요 시기는 애들이 정말 하루하루 정말 벼처럼 쑥쑥 자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루 땡빛이 애들을 쑥쑥 자라게 하는데 쟤는 우리 애보다 이렇게 12개월이 빨라. 뭐 11개월이 빨라. 이러면은 이제 한 애는 정말 다 큰 것처럼 보이고, 아, 우리 애는 거기다 대면 애기같이 보이는데 얘네 둘을 한 교실에다 넣어도 될까? 저 생일이 빠른 저 애가 우리 애를 때리거나 뭘 뺏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어딘가를 일찍 보낼 때, 요 월까지겠죠. 어딘가를 보낼 때, 그러니까 2세 반, 3세 반 이렇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좀 개월수로 하는 경우가 많죠. 어린이집은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아마 조금 맞춰서 디테일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고, 또 좀 많은 곳은 뭐 3, 4세, 뭐 3, 4, 5세 이제 이렇게 합반을 해서 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 애가 뭐 1년 중에 뭐 12월에 나와서 너무 미안해 뭐 이런 애가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뭐 내 생일이 12월 30일이야. 31일인데 하루 지나니까 2살이 됐어. 이제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긴 했는데, 그냥 어른으로서는 뭐 그래 억울하다 뭐라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엄마 입장은 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난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분도 있을 텐데, 그냥 한번 과학적 근거를 제가 따져볼까 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면은 네, 화사한 오렌지색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음이 담긴 카페라떼입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손뭉치를 덮어놓은 것 같은데, 예, 이상하지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가끔 가능한 그림을 많이 그려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손뭉치가 막 얹어져 있는 것 같죠?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잘 그렸어요 이랬는데, 네, 다음번에는 더 예쁜 그림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생일이 빠른 아이는 월반해도 될까? 생일이 늦은 아이는 유예해도 될까? 이제 요런 고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아마 월반해도 될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월반해도 된다고 해도 가능한 그러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런 게 요즘 엄마들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유예해도 될까? 유예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아니지 어린이집 선생님이 혹은 전문가가 저 같은, 그러니까 어머니 1년 유예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나 전문가는 뭐 얘를 좀 1년 늦춰서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뭐 교육부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예시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의되지도 않는데, 그냥 순수하게 아이 입장을 생각할 때 그냥 좀 늦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경험을 많이 한 그 교사나 전문가로 볼 때 아이가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기에 좀 어려워 보이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기분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애 보고 그래 뭐라든지, 좀 심하면 뭘 한다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고민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민의 기준은 그 아이가 그 기관에 갔을 때 하루하루 보내야 되잖아요. 월화수목금을 가서 뭐 9시부터 2, 3시까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선생님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그야말로 삶의 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유예를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기분 나빠 이러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아이한테 뭐 생일이 늦으니까 라든지 생일이 빠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 아이를 보낼 때 어떤 데를 뭐 혹은 어떤 학급으로 보낼지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 보면 됩니다. 학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언제 갈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 때 되면 오라 그러고 오라 그럴 때 가면 됩니다. 보내면 되는 거고 안 보내면 불법이 되는 거죠. 이제 무조건 보내면 되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한 20개월, 25개월 이제 요 사이에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일찍 보내고 싶지 않아. 나는 유치원부터 보낼 거야. 이렇게 해서 5세부터 보내는 분도 있는데 그냥 요 시기에 내가 엄마가 직접 키울 건지 아니면 이제 기관에 보낼 건지는 엄마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죠. 필수가 아니라.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마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너무 힘든다든지 둘째를 임신했다든지 뭔가 사회성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냥 대부분 기관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냥 기관에 가는 거죠.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지만 그냥 대체로는 이제 보내야겠다 뭐라든지 갈 때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은 그럭저럭 대부분 다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매한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일이 너무 늦어. 생일이 너무 늦은데 뭔가 좀 작고 야무지지 못한 것 같아. 가도 되나? 5살 반에 가도 되나? 4살 반에 가도 되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번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요인을 뽑아봤는데요. 처음은 일단 키와 몸무게의 평균에서 얘가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벗어나 있다는 건 또래들은 다 큰데 우리 애는 좀 작구나. 이래서 밀치면 넘어지지 않을까? 누가 와서 뭘 뺏어가면 힘없이 뺏기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거면은 이제 우리 애가 정말 또래보다 작은지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질병관리청인가 거기에서 제시한 몸무게와 키의 평균 수치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11, 12개월이 되면 그냥 남자로 할게요. 기준을. 키는 76cm고 자, 몸무게는 이제 9.9kg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애는 12개월 된 애는 빠른 생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23개월짜리다. 그러면은 86cm. 그러니까 13개월과 23개월 사이에는 10cm 정도의 키 차이가 납니다. 꽤 많이 나죠.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그 정도면 몸무게는 9.9에서 12니까 내 몸무게는 한 2kg? 2kg 정도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애가 늦은 생이면 이제 유치원에 갔을 때 유치원 아니죠.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냥 1년 빠른 애에 비하면 키가 10cm 작다.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좀 비리비리하고 기운도 없다. 그럼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래가 이렇게 툭 밀면 픽까지는 아니지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 3세 아이가 키가 93.1이면 4세 아이는 100입니다. 차이가 줄어들죠. 몸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키와 몸무게 때문에 이제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또 크면 클수록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세와 5세는 7cm,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키가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늦은 생이 12월 31일일 수도 있고 빠른 생이 1월 1일일 수도 있어서 12개월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 한 8개월, 9개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이 차이가 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한 10cm 정도의 키 차이. 네, 요거는 이제 좀 꽤 큰 정도라서 뭐 활발한 애들이 많다거나 뭐 선생님들이 일일이 손길이 다 못 미친다거나,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유아반이 같이 있으면 그렇겠죠. 이럴 때는 체격이 작으면 네,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을 알지 모르겠는데, 블링크라는 책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작가예요.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는 어떤 평균 범주를 확 벗어나는 사람들, 이제 뭐 그런 뜻이고, 뭐 그 책의 내용은 그냥 열심히 하면 잘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만시간 법칙, 그래서 하나를 해도 만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예, 뭐 그 내용은 뭐 흥미 있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캐나다에서 미식 축구를 하는 선수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1월생이 많다, 이런 통계가 있대요. 캐나다 미식축구 선수는 1월생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그 유소년 리그의 선수들을 뽑는 시기가 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1월. 그러니까 그 해에 1월에서 12월생을 다 모아서 얘네들 중에서 대표를 선발하는 게 이제 1월이니까, 자,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당연히 체격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뽑는다면은 빠른 애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와 몸무게를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좀 늦은 아이들이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내가 11월 말에 태어났는데 뭐 그걸 어쩌라고. 다행히 저는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커도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우연이지만 뭐 우연을 합쳐보니까 이런 의미 있는 통계치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가 뭐 어려서부터 뭐 농구를 했으면 좋겠어. 이제 축구는 또 조금 키하고 이제 덜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좀 게다가 마르기까지 했으면 좀 밀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걸 준비할 때 저는 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쭉 말하고 싶었는데, 저게 보니까 키가 10cm가 차이가 나네. 이제 이걸 보고 일단 키 차이는 나겠다, 몸무게 차이는 나겠다, 엄마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뭐 2세 반, 3세 반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이제 좀 봐가면서 그 체격이나 이런 걸 봐서 안배를 하는 어린이집인지 그렇게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이즈가 다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키하고 몸무게가 크다 그래서 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옛말에 보면은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또 꼭 작다고 뭐 야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표면적인 사이즈가 다는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언어 발달 수준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자, 이제 언어는 아이들이 이 집단 생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내가 작아서 큰애한테 맞았으면 선생님 제가 때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선생님 저 쉬했어요 이 말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체격이 작아도 집단 생활에는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언어 발달 표를 보시면 뭐 물론 평균적인 겁니다. 자, 1세 그 12개월에는 한두 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도래.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고 한 15세까지는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 이렇게 할 때 꼭 엄마를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뭔가 단어 비스무리한 거를 이제 1세에 처음 말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 2세 24개월이죠. 24개월이면 뭐 엄마 가, 뭐 어이야 가자, 저거 줘, 이렇게 한 2단어 정도를 연결해서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똘똘해졌죠. 자, 그래서 한 24개월 정도면 간단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아까 키나 몸무게는 굉장히 잘게 쪼개놨잖아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언어 발달은 훨씬 크게 쪼개놨습니다. 1세, 2세, 3세.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언어 발달은 신체 발달에 비해서 차이가 확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애들이 아주 빠르고 느린 애들이 아주 느린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서서히 발달해 가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2세 후반에 1000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4세 초반을 보면 1600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에 600단어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말을 조잘 이런 말을 다해 하는 말을 섞어서 하지만 또 그 전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문장의 정교함은 떨어지지만 의사 전달을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언어는 만약에 24개월이라면 그냥 문장 정도, 선생님 여기요, 뭐 선생님 쉬, 선생님 물,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네, 다른 애들이랑 언어 발달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은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 뭐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네, 조금 뭐 생일이 빠르거나 늦거나 뭐 아주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질. 뭐 기질은 나이하고는 상관없는데 이제 기질의 차이가 집단 활동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 중에서 어떤 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기질이 강하다 할 경우에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어요. 네, 기질은 지금 위험 회피, 새로움 추구라고 했는데 이제 자극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의존, 지속성이라고 했는데 3번, 4번 보상 의존과 지속성은 좀 큰 다음에 어떤 집단 생활에서 중요한 거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제 위험 회피와 자극 추구 성향입니다. 위험 회피 아이들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고 새로운 데 가면 얼어붙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있지 다음부터 어린이집 갈까? 그러면 왜? 꼭 가야 돼? 엄마는 이제 이러다가 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험 회피의 기질이 강한 겁니다. 자, 저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질이 강한 애들은 너 어린이집 갈 거야? 아, 진짜? 거기 뭐 있는데? 뭐 친구도 있어? 장난감도 있어? 이런 아이들이 자극 탐색 기질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이들이 다 유치원에 갔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자, 자극 탐색 성향이 높은 애들은 뭐 일단 낯선 거를 보면 신나합니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보고 건드려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보낼 때 제가 가서 너무 뭐 무서워하지 않을까, 뭐 엄마 떨어져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런 기질이 강했을 때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올 수 있죠. 어머니 얘가 친구를 밀었어요. 어머니 얘가 물건을 던졌어요.
어머니 얘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예전에는 좀 그런 보안이 허술할 때는 진짜 이제 유치원 문을 뛰쳐나간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겁을 먹거나 분리불안을 보이진 않지만 이런 애들은 행동으로 뭔가 사고를 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격하다거나 뭐 행동 통제가 안 되면 요거는 저는 조금 늦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지면 선생님이 애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 이렇게 우리 애가 자극 탐색 기질이 굉장히 강한데 생일이 늦어. 뭐 이럴 땐 좀 더 있다가 보내는 게 좀 현명한 것 같아요. 자, 위험 회피는 근데 이제 어디 가자고만 하면 이제 좀 겁먹고 왜 가냐, 엄마 못 보냐, 진짜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우는 애들. 얘네들은 낯선 상황을 좀 불안하게 느낍니다. 불안하게 느끼고 익숙해진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아마 이제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보통 어린이집에 보낼 때 막 안 떨어진다, 차 안 탄다 하고 이제 우는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막상 들어가면은 잘 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분리불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 아이가 계속 노출이 되니까 그 상황에 익숙해지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0분을 울다가 그 다음에는 20분 울고 10분 이렇게 점차 줄어들면 그냥 이렇게 좀 보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줄어들지 않고 더 심해진다거나 어디가 자주 아프다거나 뭐 평소에도 찡얼거린다거나 이럴 때는 얘가 위험 회피 기질이 강해서 조금 더 있다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덩치도 있고 기질도 적절히 위험 회피와 자극 탐색이 평균적이고 자,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빠른 연생이다 늦은 연생이다 상관없이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걱정하지 않고 보내셔도 돼요. 자, 그냥 키, 몸무게,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가서 뭔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지 않게 비슷한 힘과 기술을 갖고 같이 어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이에 맞는 기술을 갖추어서 해야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해 하면 하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하는 뭐 그런 정도의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 친구들 여기 와서 이것 좀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여들어야 되죠. 근데 조욱이 보이는 저 책장 뒤에 숨는다든지 이 동그랗게 둘러앉은 원 둘레로 빙글빙글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곤란합니다. 그래서 착석이 또래만큼 돼야 돼요. 착석이 또래만큼 되고 선생님 말을 이해하고 다른 애들만큼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거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건 그 협동하는 놀이입니다. 뭐 협동까지는 안 필요한데 그냥 친구들과 다투거나 뺏지 않고 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육기관에 가면 이제 저렇게 수업 시간 뭐 공부를 꼭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 시간이 있고 자유 시간이 있는데 자유 시간일 때는 이제 갈등 없이 놀아야 됩니다. 갈등, 큰 다툼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이제 저 정도로 놀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아래쪽 그림 밥 먹는 시간인데요. 진짜 귀엽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고, 뭐 유아반은 아니지만 뭐 대소변 처리. 그냥 밥을 꼭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또래만큼은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숟가락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뭐 4살 반, 5살 반에 가면 선생님이 일일이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혼자 먹는 훈련,
네, 이런 것들도 시켜서 보내셔야 되고요. 그 마지막 거는 금상첨화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친구 배려하기, 친구 돕기. 근데 요런 애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잘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야 울지마 라든지 친구야 내가 뭐 해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키, 몸무게, 기질 뭐 다 영향이 있지만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그 나이 또래 애들에 비해서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갖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갖췄는지 보려면 놀이터를 좀 데리고 가보시면 됩니다. 그 놀이터에도 이제 나이대가 다 다르잖아요.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도 보고 조금 큰 아이, 조금 작은 아이, 눈썰미가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보면 쟤는 우리 애보다 1살 많은데 저걸 못하네. 쟤는 우리 애보다 어린 것 같은데 저걸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합친 데이터를 우리 애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좀 미루는 게 좋겠어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